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시그널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신호를 좀 포착해 주세요. 자, 일단 뭐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구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뭐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이 코스피 시장 주봉이고요. 우측에 있는 화면이 나스닥 시장의 주봉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240주 이평선 붕괴 이후에 자율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과거 사례는 지난주에 이 240주 이평선을 붕괴를 시켰을 때 모습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200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자율 반등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두 지수의 공통점은 반등 구간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 부분이니까,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글로벌 정세도 조금씩 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대세에 지장은 없을지 좀 궁금한데요. 자, 일단 뭐 주요 이슈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26일, 27일,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이죠. IPEF 화상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원래는 요거를 오프라인으로 열려고 했었는데 주 일정상에 조금 뭐 이견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IPEF는 아직까지 어떤 거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지금까지 알려진 주제를 보게 되면 무역이나 공급망, 그다음 청정에너지, 인프라, 세금, 부정척결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무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공정무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기술 탈취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공급망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세부 협상 범위나 구체적인 의제 설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협상이 개시가 된다라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빠르면 9월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오프라인 대면 회담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성명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요한 내용은 중국 견제가 주된 뭐 그런 목적일 테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중국의 태도가 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달 정도까지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라면 이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보복을 못 하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런 강경한 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지금 집중돼 있는데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이 끝나고 월마트의 실적 전망치가 안 좋게 나왔어. 그래서 이 실적 전망치를 안 좋게 발표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거기서 지금 월마트는 시간 외에 뭐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저녁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죠.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도 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촉각을 좀 세우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우리 시간으로 28일 날 새벽에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0.75 정도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0.75 정도라면
뭐 지금까지 0.75가 회자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시장에는 다 좀 반영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또 28일 저녁에는 미국의 GDP가 발표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이 GDP 발표 수치에 따라서 경기 침체 논란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판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기관 재무부에서 판정을 하는 것도 아니라 비영리 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요거 엠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쪽에서 침체 판정을 하는데 뭐 주요 참고하는 판정 지표 요 8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한 3개 정도는 침체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5개 정도는 우측에서 아직까지도 그냥 잘 버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뭐 GDP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측에 있는 게 좌측으로 갈지, 좌측에 있는 게 우측으로 갈지, 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뭐 여기 일단 GD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는 마이너스 1.6% 정도 나올 거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 쪽에서는 플러스 0.5 정도가 나올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플러스 0.3%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이 GDP의 숫자도, GDP의 수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큰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GDP 발표되는 부분까지 좀 알려주셨는데요. 이 물가 지표도 계속 시장에서 신경 쓰는 요인이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뭐 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참고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예,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지금 금요일에 PC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PC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얼마 전에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숫자가 나왔었죠. 9.1%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유나 기름이나 음식료를 뺀 근원 CPI를 보게 되면 이 6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5.9%로 전달에 6.6%에서 0.1%포인트 정도 그 정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시장이 CPI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는데 이만큼 버티는 거는 근원 CPI가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PC 지표는 예상치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태에선 없습니다. 자, 근원 PC 같은 경우는 예상치는 전월하고 비슷한 4.7%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PC 물가 같은 경우는 이 CPI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뭐 전달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 근원 CPI에서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숫자가 나온다라면 이 근원 PC는 4달 연속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시장에 상당히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일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FOMC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번에 PC 물가지수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옥죄할지 데이터 나오는 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일이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나 싶은데도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300원 선 위에서의 흐름을 나타내서 뭐 다들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투자 주체가 없더라고요. 수급은 좀 어떤가요? 자, 일단 현물 시장에서 수급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자, 지난달 그러니까 7월물 옵션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명확하게 이렇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풋옵션 매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8월물 옵션이 현재 최근 월물로 거래되고 있는데 옵션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게 되면 그동안 지금까지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행사하고 있던 그런 주체는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해왔던, 매도 미결제 약정을 쌓아왔던 그 외국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이 상당히 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들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7월 21일 날 미결제 약정이 약 6,800계약 정도가 줄어들면서 야, 드디어 외국인들이 매도 쳤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청산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보시게 되면 또다시 미결제 약정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로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살짝 줄이긴 줄였지만 어떤 특별한 뭐 위쪽이다라는 방향성을 보고 줄인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뭐 차익 실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지금 단타 매매에 상당히 좀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일단 이들도 이런 지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좀 보고 방향성을 잡자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두루두루 시그널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 뭐 지금 시장은 조금 계속 좀 말씀드린 바 있지만 22평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의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아선 모습이에요. 뭐 반면에 이 62평선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62평선의 방향성이 바뀌려면 뭐 2600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주가가 가지 않는 이상은 이 방향성은 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이 62평선의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매매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순하게 그냥 20에서 60선 사이의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오늘 미국증시 선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게 조금 하락해서 22평선 근처 정도까지 떨어진다라면 그때는 또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26, 12평선 사이에서 방향성 모색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 좀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뭐 무분별한 추격 매수의 경우에는 손실만 키우는 나쁜 습관입니다. 이거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 큰 충격을 주지만 좋은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내동 매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만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좋게 보는 부분들이 뭐 로봇이나 방산 섹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쪽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방산 쪽들 같은 경우도 뭐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안 되고요. 자,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남는 거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없으면 손실이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모멘텀 보유한 섹터에서 좀 추격 매수 자제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과 방산 쪽 좋게 보시는군요. 다만 추격 매수하지는 말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